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고급 41회 해설에 이어 이번 고급 42회 해설도 다루겠습니다. 지난 고급 41회에 비하면 그래도 42회가 조금 더 쉽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그래도 좀 다른 문제들이 일부 어려운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까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저와 함께 접근해 보시죠. 지난 41회 해설이 조금 안 보여가지고 이번엔 조금 더 확대를 했으니까 아마 조금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 시대의 사회 모습을 물어봤는데 1번 문제의 경우에는 거의 선사시대 문제를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일단 살펴보면 이 경상북도 예천군 상강리 유적 이게 이 시대 관련해서 잘 나온 유적지는 아니라서 다른 힌트를 찾아보면 여기 주먹도끼, 몸돌, 격지, 집게 이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게 공통적으로 뗀석기예요. 이 시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유물들이죠. 이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게 문제에 제시된 시기는 구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어요. 뗀석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선지를 분석해보면 일단 1번 가라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랑 관련된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2번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을 하였다. 정답이에요. 문제에 제시된 시기에는 특별한 그런 주어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2번 맞고요. 3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이거는 거의 철기라 보면 되는데 이 거푸집에 따라서 좀 뒤에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 청동기가 될 수도 있고 철기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좀 맥락을 정확하게 보는 게 좋아요. 4번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랑 관련된 대표적인 토기예요. 5번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철기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게 가끔씩 이 거푸집이란 키워드가 아주 가끔 청동기 시대로 나온 문제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문제를 다룰 일이 있으면 그때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봤는데 살펴보죠. 여기 기원전 2세기경에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이후에 고조선의 상황. 이거 저번에 다룬 문제랑 비슷한데 여기서도 이 우거왕이 왕검성을 침략한 한무제의 군대에 맞서 저항했다. 이걸 바탕했을 때 이게 고조선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그 틀을 제가 저번 41회 때도 얘기했듯이 그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단군, 그리고 위만, 그리고 우고왕. 이 큰 세 가지 틀을 바탕으로 어느 시대를 물어봤는지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우고왕 나왔으니까 아마 위만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접근해보죠. 1번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철역은지 등을 두었다. 이거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사실 공무원 한국사에서 좀 더 많이 다룬 키워드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고구려의 지방 행정 제도랑 관련된 키워드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니고요. 2번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이거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귀족회의죠. 틀렸고요. 3번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였다. 이거 정답이에요. 문제에 제시된 그 위만 조선 시기에는 그 한나라랑 그 고조선 남쪽에 있는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한 이득을 얻었어요. 정답이고요. 여기 4번 전국 칠흥 중 하나인 연과 대적할 만큼 성장하였다. 이거는 여기 그 단군식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조금 위만 그 조선 시대보다는 이전이라 틀렸고요. 5번 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이것도 단군 그런 고조선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단군이 왕이란 게 아니라 위만 조선 이전의 왕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 위만 조선이랑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가 여기 나온 중개무역이랑 철기 문화 수용이 있어요.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고대 철기 국가가 나왔을 확률이 높은데 일단 살펴보죠. 일단 가을 국가의 경우에는 고구려에 예속되었다. 이 시기 기준으로 고구려에 예속된 국가는 크게
옥저랑 동해가 있거든요. 좀 더 살펴보죠. 여기 이 맥포, 어연 및 해산물 등을 그 천리나 되는 거리에서 짊어져 나르게 했다. 아, 이것까지 봤을 때 이 가의 국가는 옥저예요. 이게 옥저가 고구려랑 조금 더 가까워서 좀 더 직접적인 그런 통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의 국가는 옥저고, 여기 나의 국가는 쭉 읽어보면 여기 무천. 이게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대표적인 그런 제천 행사인 거죠. 그리고 여기 단궁, 반어피, 그리고 여기 과마. 이게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대표적인 특산물인데,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나의 국가는 동해예요. 특히 이 반어피라는 걸 주목하면 좋은데, 반어피는 좀 쉽게 표현하면은 그 바다 표본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동해가 좀 그 위치상으로 바다 근처에 위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산물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면 조금 더 암기하기 쉬워요. 그럼 접근해보면 일단 1번 혼인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이거 정답이에요.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대표적인 혼인풍습이죠. 2번 은낙 간의 경계를 중시하여 책화가 있었다. 이거 동해랑 관련된 키워드니까 안 맞아요. 3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거는 부여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틀렸고요. 4번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12배로 갚게 하였다. 이것도 부여랑 관련된 일책 12법이에요. 틀렸고요. 5번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이거는 사망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옥저랑 동해가 사료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이 삼국지 동의전 이 사료를 갖다가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사료를 공부하면서 어떤 키워드를 다루는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그럼 어떤 나라인지 접근해보죠. 여기 쭉 읽어보면 여기 시조 수로왕의 왕비 허왕욱, 이게 키워드인데, 이걸 바탕으로 4번 국가는 가야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가야가 키워드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되게 고동적이거든요. 크게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수로왕, 철, 그리고 고분. 이게 고분의 경우에는 크게 그 김해 고분과 그 고령 시대 그 고령 지역의 고분이 있거든요. 거의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고, 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 신라한테 망했다. 신라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게 크게 법흥왕이랑 진흥왕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아마 여기서도 선지를 이걸 바탕으로 냈을 확률이 거의 90%예요. 그럼 접근해보죠. 1번 철이 많이 생산돼요. 외등에 수출하였다. 맞네요. 여기 철 제가 강조했죠. 그대로 또 나왔네요. 이 가야는 거의 키워드가 고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 적어놓고 외우는 게 좋아요. 자, 2번 만장 일치제로 운영된 화백회의가 있었다. 이거는 신라와 관련된 키워드예요. 틀렸고요. 3번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고구려의 고국천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틀렸고요. 4번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22담로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백제의 무령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5번 박석김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거는 신라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가야 문제 앞으로 또 나오면 이 키워드 내에서 또 돌고 돌 테니까 이거 꼭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이어서 5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인데, 문제 스타일이 좀 독특하네요. 뭐 접근해보죠. 일단 여기 숭장을 금지하고 처음으로 우경을 하였다. 아, 이거 문제에 제시된 왕과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정책이에요. 그리고 신라를 국호로 삼고 신라 국왕이라 칭하였다. 아, 이 키워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은 5번 문제에서 나온 국왕은 지증왕이에요. 여기서 신라라는 의미가, 이게 사료에서는 나날이 새롭고 사방을 망라한다, 이런 식으로 제시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일단 선지 분석해보죠. 1번 첨성대를 세워 천체를 관측하였다. 이거는 선덕여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틀렸고요. 2번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거는 진흥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틀렸고요.
3번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것도 진흥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안 맞고요. 4번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여러분들 연호 키워드 나오면 조금 어려워하는데 이거 버풍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게 고대 시대 그런 연호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광개토대왕의 영락과 그 버풍왕이 사용한 건원이라는 연호, 이 두 개 잘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 5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에 제시된 왕이 만든 시장 감독 기구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가끔씩 이 선사시대를 물어보면은 그 여기 우경이라는 선지가 가끔씩 선사시대에서 나오는데 이게 기록상으로는 우경을 처음을 했다는 기록이 현재 지증왕 이전엔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는 게 좋아요. 가끔 선사시대 물어볼 때 우경 언제부터예요? 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기록상으로는 여기부터예요. 자, 그럼 이어서 6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두 시기 사이의 역사적 사실 문제인데 접근해보죠. 일단 가해 사료. 김춘추가 무릎을 꿇고 아래개를. 왜 꿇었지? 여기 봐서 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서 군사의 출동을 허락하였다. 제가 여기만 읽는 이유가 이 두 인물 중요했거든요. 김춘추랑 여기 당태종. 이게 뭐냐면 가해 사료는 나당동맹이에요. 나당동맹. 제가 그 아마 40일의 해설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이 나당동맹 또 나올 거라고 강조해놨거든요. 이게 요즘 잘 나와요. 40회 때 이후로. 이게 648년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사료를 살펴보면 계필하력이 뭐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 박에 도착하였고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조금 더 설명 더 드리면 여기 평양을 포위하였고 여기 보장왕과 난건 등을 붙잡았다. 이게 사료 내용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보장왕은 그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고구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필하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평양성을 공격했다는 거는 그 사실상 그 나당 그 연합군이 고구려를 쳐가지고 평양성을 함락시키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는 것을 묻는 건데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나당 동맹부터 이 고구려 멸망까지 나온 거 보니까 문제에 제시된 그 이 두 시기의 의미는 삼국통일이에요. 삼국통일. 왜냐하면 이 나당 동맹을 맺은 이후로 당시 나당 연합군이 그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뭐 백제라던가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그러면 지금 고구려 멸망은 나시점을 줬으니까 가운데에 들어갈 거는 백제 멸망이라던가 뭐 백제의 부흥운동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 고구려보다 먼저 멸망했으니까. 그럼 접근해보죠. 일단 1번 당이 안동도보를 요동지역으로 옮겼다. 이거는 그 문제 제시된 시기보단 이후에요. 이게 그 당시 고구려라던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여러가지 도읍을 설치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고구려 멸망 시점 이후에 한 거라서 난 문제 제시된 시점보단 이후고요. 2번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강에서 왜군을 물리쳤다. 이거 정답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백제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을 수 있는데 이게 663년이거든요.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당시 왜나라가 도와줬거든요. 정답이고요. 여기 3번 신라가 당의 군대에 맞서 매수성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675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시된 시기보다 또 이후고요. 이건 아마 676년쯤일 거예요. 제 기억에. 4번 고구려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궁 왕으로 임명되었다. 이거는 고구려의 부흥운동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674년이에요.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어쨌든 이후고요. 고구려가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완성하였다. 이거는 여기보다 거의 직전인데 647년이에요. 이게 631년부터 647년까지 했는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은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그리고 매소성
기벌포 전투. 이 5가지 순서를 꼭 기억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7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 그 대표적인 유형이네요. 이 고구려인의 삶, 그 고분 벽화를 통해 본. 그러니까 고구려의 벽화 고르라는 얘기인데, 이 유형은 제가 사실 이거를 설명드려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고대의 벽화를 좀 이해하는 키워드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 힘이에요. 힘. 우리가 흔히 삼국시대 생각할 때 고구려는 강이네요. 강해요. 진짜 지금은 치면 거의 3대 500칠 정도로 강한 형님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벽화들 사이에도 그런 뭔가 힘을 보여주는, 고구려인은 강성하다, 좀 그런 거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고, 두 번째는 신분의 크기예요.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그 고대인의 사고관에서는 이게 눈이라 쳐봐요. 이게 얘들이, 그 사람들은 뭔가 자신들이 봤을 때 뭔가 위대해, 뛰어나, 엄청나게 훌륭해,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 뭔가 그런 사상적인 게 뭔가 되게 지금 시대에 비하면 되게 원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하고 우월하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하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신분이 커, 크게 그려요. 근데 신분이 낮아, 작게 그려요. 이 그림 보면 일단 뭔 소린지 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낡았어요. 낡았어. 잘 생각해봐요. 이거 고구려가 최소 이게 거의 1000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림이 온전하게 유지되면 그건 뭐 미라도 아니고 당연히 이상하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어졌으니까 그림이 되게 낡은 게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적어놓고서 어디 참고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럼 한번 제가 이 그림들을 제목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한번 접근해보죠. 1번. 일단 여기선 이걸 주목하면 좋아요. 야, 이젠 힘도 모자라서 칼까지 쥐고 있어요. 힘 자랑하려고 엄청 난리 피우려는 그런 고구려인들의 모습, 자신들의 그런 강인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라 할 수 있죠. 이게 중장기병인데 일단 틀렸고요. 자, 2번. 여기 잘 보면 이게 씨름이거든요. 야, 칼도 모자라서 씨름으로까지 자기의 힘을 자랑해야 돼. 역시 여기 1번 조건이랑 맞아요. 역시 이거 답 아니고요. 3번. 이것은 이걸 주목하면 좋거든요. 여기 봐봐요. 무릎 꿇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시중의 느낌이 들 수 있고, 요거는 좀 주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봐봐요. 제가 신분의 클수록 되게 비대하게 그린다 했잖아요. 사람 크기가 되게 비대하게 작아요. 그래서 2번 조건에 부합해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이거 그림 조금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잘 보면 여기랑 여기 보면은 이게 이게 그림이 조금 바랜데 이 사람이 공놀이라고 있어요. 제가 좀 그려드릴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공을 들고서 이렇게 뭔가 지금을 치면 서커스 같은 거? 이런 공을 돌리는 그림이고, 여기는 얘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을. 그러니까 잘 보면 이것도 2번 조건이랑 맞아요. 신분이 작은 이런 뭔가 광대라던가 시중은 작게 그리고, 이런 주인과 같은 사람은 엄청 크게 그려요. 역시 2번 조건에 부합해요.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모를 만한 그림인데 잘 봐봐요. 일단 여기 여자들 그림만 봐도 일단 다른 그림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일단 키 차이가 안 나요. 한 이 정도, 엄마? 뭐 딸? 그 정도만 생각해도 나 크기 차이도 안 나고 뭔가 힘을 자랑한다 만한 그런 것도 안 보이고, 무엇보다 잘 보시면은 이게 옷 같은 그런 표현력을 봐도 이거 좀 되게 구식적인 느낌이에요. 뭔가 선 묘사하는 거라던가 얼굴 같은 것도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그나마 비교적으로 얼굴에 대한 묘사도 정확하고 옷 매무새 이런 세부적인 그런 특징만 봤을 때도 여기 그림들에 비해서는 되게 섬세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 그림이 낡았다고 했잖아요. 잘 봐봐요. 여기 뻥긋 뚫려 있어요. 되게 흰색이고 여기도 흰색. 나머지 그림의 경우도 되게 낡은 느낌인데, 물론 이 그림도 조금 안 보이긴 하지만 다른 그림에 비하면 선명해요. 훨씬 더 색깔도 좋고 뭔가 표현력도 좋아진 걸 바탕에 했을 때 그나마 고구려의 벽화로서 가장 안 어울린 건 5번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듣는 설명이라 낯설 수 있는데, 이게 고대 벽화의 특징은 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히 고구려의 경우엔. 그래서 좀 이게 무조건 암기식으로만 접근하려 하지 말고, 이런 고대인의 사고에는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8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주근 왕의 재위 기간에 있던 사실을 물었는데, 뭐 확인해보죠. 여기 왕이 장군 윤충을 보내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아, 이게 뭐냐면 642년에 대야성 전투예요. 대야성.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신라가 아니라 그 백제의 의자왕과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의자왕이 초반에는 나름 백제를 부흥시키려고 좀 커졌어요. 그래서 신라를 공격해서 당시 뭐 성주 품석, 여기 뭐 다른 인물도 있나? 아무튼 뭐 이런 인물들을 죽였는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김춘추의 이런 가족, 그런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나당 동맹, 이거가 그 체결된 배경이 사실 이 사건에 있어요. 이 사건.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예요. 꼭 외우셔야 돼요. 역사에는 무조건 인과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무조건.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 의자원과 관련된 문제니까 선지 분석해보면 1번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거는 백제의 무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틀렸고요. 2번 사비로 천도하고 북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이거는 백제의 성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역시 안 맞고요. 3번 수와 외교관계를 맺고 친선을 도모하였다. 아,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백제 무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무왕은 그 중국의 수나라랑 외교를 맺고 좀 친선을 도모하면서 백제의 그런 부흥을 도모했어요. 안 맞고요. 4번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다. 이거는 백제 근초고왕과 관련된 키워드네요. 안 맞고요. 5번 계백에 결사대를 보내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이거 정답이에요. 이 의자왕이 백제의 마지막 왕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황산벌 전투거든요. 황산벌 전투로 인해서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 시기에 실질적으로 백제에는 660년에 멸망했죠.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9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왕의 정책을 물어봤는데 확인해보자. 일단 설총, 그리고 화왕. 이게 좀 읽어보면은 뭔 말이냐면, 이 설총이 문제 제시된 시기에 활동한 건 대표적인 인물인데, 위의 사료는 화한계예요. 화한계. 이게 쉽게 말하면 왕한테 간언을 한 거거든요. 그때 할미꽃이랑 예쁜 이 장미를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장미는 예쁘지만 간사한 말만 하니까 너한테 정책을 도움을 주지 못해. 그런데 할미꽃은 뭔가 예쁘진 않고 좀 못생겼어. 이게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너한테 안 좋은 말만 해. 막, 아, 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안 좋은 뭔가 그런 잔소리만 많이 해. 근데 오히려 이런 그런 신하들이 너의 정책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런 걸 조언한 이야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료는 쭉 읽어보면은, 여기 만파식적, 이게 문제 제시된 왕과 관련된 그런 설화를 물은 건데, 이게 그 문무왕이랑 관련된 설화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왕은 문무왕의 아들인데, 이 만파식적을 불면 그 통일신라의 그런 평화를 불어줘 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런 설화가 담긴 문화유산이에요. 이게 좀 독특한 키워드인데, 결론적으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신문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한계랑 그 만파식적은 그 신문왕과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거든요. 조금 낯설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어서 그럼 선지 분석해보면, 일단 1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정답이에요. 이 관료전 지급은 687년, 노급 폐지는 689년인데, 문제에 제시된 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제도를 지급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귀족들이 노급을 통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만 이렇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노동력까지 증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그런 귀족들의 노동력까지 증발하니까 귀족들의 권력이 높아져가지고 그 노동력을 뺏어버린 게 관료전이에요.
이게 왜 왕권강화랑 연결되는지 그런 이유를 이해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2번 관리 채용을 위해 독서 상품과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원성함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틀렸고요. 3번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여 관 등을 정비하였다. 이거는 법풍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4번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하였다. 이거는 그 선덕여왕식이거든요. 어쨌든 틀렸고요. 5번 위용과 대구화상에게 3대목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아, 이것도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그 진성여왕이에요. 진성여왕. 이게 3대목이란 건 쉽게 말하면 일종의 향가집인데 현재는 안 전해진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아마 이런 키워드가 지금은 문제풀이에 중요하지 않은데 어차피 나중에 기출 또 풀다 보면 이런 거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꼭 같이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거 또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어서 1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또 별로 좋아하진 않는 그 탑 문제네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못 구분하는데 일단 각 국가니까 살펴보면 일단 중국 지린성.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중국 지린성이라는 게 나오면 크게 고구려 아니면 이 문제 제시된 국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지역까지 영토를 넓힌 국가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럼 살펴보면 또 다른 힌트가 여기 문왕 그리고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 아,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문제 제시된 국가는 발해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지린성이란 힌트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고구려 아니면 이 발해 아니면 이런 힌트 잘 안 주거든요. 왜냐? 그때까지 그 당시에 영토를 여기까지 넓힌 그런 국가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 문왕, 뭐 무왕, 문왕, 선왕, 그리고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국가. 이거 바탕으로 했을 때 그 발해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 접근해보면 1번 이거는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안 맞고요. 2번 이거는 통일신라의 다보탑이에요. 역시 안 맞고요. 3번 아, 이게 맞아요. 이거는 문제 제시된 국가의 영광탑이에요. 정답이고요. 4번 이거는 경천사지 시층석탑이에요. 역시 안 맞고요. 고려시대 거예요. 고려시대 원간석기. 5번 이건 조선 세조시기에 만든 원각사지 시층석탑이에요.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탐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뚫려 있어요. 아니면 이거 색깔이 어두워요. 근데 이건 밝아요. 이런 식으로 좀 구분되는 특징을 바탕으로 저는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탑을 외우지 말고 내가 어떤 부분을 보고서 좀 구별하지? 그거를 좀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인물 문제를 물어봤는데 여기 완산주 그리고 전주성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어요. 문제 제시된 그런 인물은 견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완산주, 그러니까 이 전주 지역 근처에 있는 여기다가 나라를 세웠거든요. 이 신라 말에 혼란 틈탔는데 이게 대표적인 호족이라서 그래요. 그럼 선지 분석해보면 1번 양기를 휘하해서 세력을 키웠다. 이거는 궁예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양기를 휘하해서 세력을 키워서 나중에 후고구려를 세운 거죠. 틀렸고요. 2번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정답이에요. 당시 그 후백제는 그 중국의 국가랑도 그렇게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좀 그래서 초반에 강성했어요. 그래서 후백제 관련된 키워드, 견훤과 관련된 키워드 맞고요. 3번 광평성 등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이것도 후고구려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궁예랑 관련된 키워드죠. 틀렸고 4번 1, 2천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 이게 후백제를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면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견훤이 아니라 신검이에요. 틀렸어요. 5번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이거 역시 후고구려 궁예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거 1, 2천 전투 때는 신검이거든요. 그래서 견훤은 한 935년쯤? 그때쯤까지는 활동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잘 구별하시는 게 좋아요. 견훤은 마지막에 무너지거든요. 자, 다음으로 12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책이 추진되는 시기의 경제 상황인데 제가 말했듯이 경제 상황 묻는 거는 거의 고려시대 아니면
조선 후기예요. 그럼 뭔지 살펴보자. 여기 쭉 읽어보면 여기 주전하는 관청. 이게 주전도감인데 여기도 써있네요. 주전도감이라고. 그러니까 주전도감은 문제에 제시된 시기에 숙종이 만든 화폐 주조 기구예요. 그리고 또 읽어보면 여기 또 은병. 진짜 제가 말했어요. 이게 41회 때도 고려시대 경제는 화폐 힌트를 정말 많이 준다고요. 건원중보, 뭐 해동통보, 활구. 진짜 비추 키워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려시대 경제 문제만큼 바로 먹고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키워드가 돌고 돌아요. 정말 쉽거든요. 이게 처음에 낯설 수 있는데 풀다 보면 알아요. 그럼 선지 분석해보면 1번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이거는 고구려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틀렸고요. 2번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통일신라 장보고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틀렸고요. 3번 서적점, 다정 등의 관영상점이 운영되었다. 이거 조금 낯설 수 있는 키워드인데 그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상점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정답입니다. 4번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을 널리 재배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에 전래된 대표적인 구황작물이에요. 틀렸고요. 5번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계약조를 체결하였다. 이건 조선 세종시기 체결한 대표적인 그런 약조거든요. 어쨌든 조선 초기라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저번에도 강조했듯이 고려시대 경제 관련된 키워드는 이런 화폐, 아니면 병난도, 예성강, 그리고 경시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꼭 힌트를 거의 문제든지 정답에서 한 번씩 주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13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왕에 대한 업적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일단 살펴보면은 여기 일단 발해가 거란의 군사에게 격파되자 여기 그 나라 세자의 대광현등이 그리고 여기 남의 무리 수만 원을 거느리고 밤낮으로 길을 재촉하여 달려왔다. 이 인물께서 더욱 가엾게 여겨 염적과 대우가 매우 두터웠고 좀 이게 설명이 긴데 쉽게 말하면 그냥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이거 그냥 발해 유미 포용이에요. 이게 제가 저번에 그 40일에 거란 문제 다룰 때도 다뤘던 내용인데 뭔 말이냐면 그 발해는 926년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래서 발해 유민들이 고려의 우리 왕건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왕건님이 어이구 불쌍한 우리 발해 유민들 어서 오세요. 그 키워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란과 고려가 초반엔 사이가 안 좋아진 것도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선지 분석해보면 1번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였다.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그 고려시대 그 이런 그러니까 수도랑 관련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서경, 남경, 중경이 있는데 당시 평양을 서경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좀 중시한 지역이고 2번 민생 안정을 위해 흑창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그 당시에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기구예요. 맞고요. 3번 경순한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삼았다. 문제에 제시된 왕은 호족의 견제를 위해 기인제도와 사신관 제도를 운영했어요. 맞아요. 4번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예종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관학진흥책을 위해 시행한 대표적인 정책이에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5번 계백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이게 그 문제에 제시된 왕이 만든 일종의 그런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책인데 정계랑 계백요소가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 그 일종의 서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14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려 외세방어랑 관련된 유형을 냈는데 이거는 크게 순서를 이걸 기억하면 좋아요.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특히 이 거란이랑 몽골은 침입 순서가 많아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일단 접근해보면 일단 가해사료, 강강산이 수도의 성곽에 억다하여
나성을 쌓을 것을 요청하니. 아, 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냥 강강찬 보고서 거란 3차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게 질문이 오더라고요. 이게 나성 연도가 1009년부터 29년까지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금 이 나성 축조 연도가 연구 결과가 그렇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논문까지 뒤져봤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1020년대 이후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강강찬 보고 그냥 거란 3차 이후겠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나의 사료 양규가 흥화진으로부터 뭐 여기 곽주 이런 거 보니까 이거는 거란 2차랑 관련된 그런 방어사래요.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그 거란 2차가 1010년인데 이 나성 축조가 그 1009년부터거든요. 지금 그런 사전에 있는 거로는. 근데 이게 좀 사료를 다 뒤져보면은 지금 연구 결과로는 이게 1020년대 이후라고 하니까 일단 나보다는 가가 더 뒤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의 사료를 보면 묘청등이 왕에게 말하기를, 여기 서경의 임원역은 음양가들이 말한 대화세이다.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서경천도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겸이 난 이후에 내부적으로도 문벌귀족의 폐단이 심하고 외부적으로는 그 여진이 금나라로 성장해서 이게 좀 사대를 하라고 하니까 서경으로 이동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부흥해보자, 그거를 주장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경천도 운동은 1128년쯤 이때쯤부터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라 윤관이 여진을 평정하고 육성을 새로 쌓았다. 윤관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원래는 구성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간 시기적으로 윤관이 여진을 평정하고 성을 쌓을 때쯤이면 1107년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거란 2차, 거란 3차 이후 여진, 그리고 여진을 정벌한 이후 금나라가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서경천도 운동을 하자. 그래서 정답 그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아, 제가 괜히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냥 거란 2차, 3차, 여진, 그리고 여진이 금나라 성장 이후 서경천도 운동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5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문화유산과 관련된 걸 냈는데, 어디 보자. 여기에 일단 고려시대 최대 규모의 불상. 일단 고려시대의 불상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그러면 이거랑 이게 더 큰 것 같은데, 야가 사진만 봤을 때는 최대 규모니까 이게 정답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은진미륵, 이 키워드가 있어요. 이 은진미륵이라는 게 문제에 제시된 그런 불상의 별명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논산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불상은 2번이에요. 사실 이 은진미륵이란 키워드를 보고 푸는 게 중요했는데, 아마 이게 좀 불상을 관련된 키워드 익숙하게 보지 않았으면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힌트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 잘 외워두시면 풀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일단 선지 분석 나머지 해드리면, 일단 1번은 백제의 서산마의 삼존불이라 틀렸고, 3번은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합천치인이 마해열의 입생이란 거거든요. 이거 통일신라 관련된 불상인데 아마 이거 잘 모를 거예요. 그냥 통일신라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4번 틀렸을 것 같거든요. 이거 틀렸으면 이거는 파주용미리. 그래서 은진미륵이라는 키워드 그 봤을 때는 틀렸고요. 5번은 이게 아마 그 경주배동 삼존열의 입상 이걸 거거든요. 이것도 약간 이 서산마의 삼존불처럼 웃는 특징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불상이라고, 그 신라 시대랑 관련된 그런 건데 어쨌든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16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인데, 일단 읽어보면 여기 장수 합진과 찰나리 군사를 거느리고,
약간 이름부터 약간 좀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약간 좀 외계인 같지 않나요? 되게 이런 우리나라 이름에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란을 토벌하겠대요. 그래? 그럼 좀 읽어보니까 여기 조충과 김치려가 병사를 합쳐서 했다는데 이게 좀 사료가 어려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는 몽골이랑 관련된 거예요. 몽골. 그리고 여기 조충과 김치려는 고려랑 관련된 그런 장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여몽 연합군이 거란을 함께 때린 거예요. 초반에는 이게 거란을 이렇게 때리려고 몽골이랑 고려가 한번 합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료를 말하는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사료였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만약 풀었으면은 이거 말고 여기 우리 사신 저고요를 죽이고서 이거 갖다 풀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고요 피살 사건이에요. 이 키워드가 사실 더 중요해요. 이게 몽골을 가리킬 때 잘 나오거든요. 저고요 피살 사건.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위에서 하면 좀 어려운데 이거는 잘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자, 그럼 선지 분석해 보면 1번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항전하였다. 이거 몽골이 2차 침입할 때쯤에 그 최후가 1232년쯤에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항전했거든요. 대몽 항쟁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맞고요. 2번 김윤우가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이거는 몽골 2차 침입과 관련된 건데 당시에 김윤우가 살리타를 사살했죠. 여기서 맞고요. 3번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왜구와 관련된 키워드예요. 왜구. 당시 화약을 통해서 그 왜구를 막았죠. 그래서 이것만 틀렸어요. 정답이고요. 4번 다인설소 주민들이 충주 지역에서 저항하였다. 이거 어려운 키워드인데 이거 6차 침입 방어한 거거든요. 이게 한능검 수준에서 원래 이 정도까지 안 내거든요. 근데 키워드 좀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몽골이랑 관련된 거 맞고요. 5번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8만 대장경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몽골의 침입을 그 부처의 힘으로 막아달라는 염원을 담은 그런 8만 대장경판을 만든 거죠.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최근에 몽골 유형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언젠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몽골의 침입 순서 이거 잘 외워두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또 어렵게 낼 거거든요. 자, 그럼 이어서 17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조금 어렵거든요. 제가 이거 아마 시험 나갔을 때 제가 이걸 실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이거를 제 기억에 틀렸으면은 어디 있었지? 잠깐만. 아마 이거 골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 틀렸으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태종댁 독립된 기구 그리고 여기 대사관 이거 보고서 아마 이거 사관원으로 헷갈려서 틀리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 도승지, 자부승지, 뭐 우부승지 이런 거 봤을 때 일단 승지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은대학사 이게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문제 제시된 기구는 승정원이에요. 이 승지라는 키워드랑 그 은대학사라는 키워드가 결정적인 그런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일단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이거는 의금부랑 관련된 키워드가 틀렸고요. 2번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았다. 이거는 고려의 3사와 관련된 키워드예요. 안 맞고요. 그리고 3번 오프미아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가졌다. 이거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일단 사원부랑 사관원 이 둘이 연결될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틀렸어요. 이게 안 맞거든요. 키워드가. 4번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출납을 담당하였다. 이거는 승정왕과 관련된 키워드네요. 정답이에요. 5번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것도 좀 낯설 수 있는데 이거 사역원이란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외국어를 담당하는 기구.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보이는 키워드 다른 키워드 때문에
혼동할 수 있는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만 보지 말고 모든 키워드들 다 종합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어서 18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사서가 편찬된 이후의 사실을 물었는데 일단 뭔지 살펴보죠. 일단 위의 사료의 경우에는 아마 이 괴령난신이라는 사료를 어디서 봤으면 이거 동명한편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여기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로운 데에서 탄생하였고 이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삼국의 시조니까 삼국시대의 역사를 다뤘고 기편 이거가 들어간 책은 딱 하나예요. 삼국유사. 저 기란 키워드 꼭 외워두는 게 중요해요. 이 삼국유사 힌트로 잘 나오는데 이게 아마 1281년쯤이에요. 그리고 2번 신이승우가 지어 박친다. 사실 이것만 봐도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이승우가 만든 책은 제왕홍기거든요. 이게 1287인데 이 역사서를 왜 굳이 냈냐 하면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공통적으로 원간석기 때 만들었거든요. 원간석기. 그러니까 원간석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간섭을 받으니까 그럼 민족주의가 성장해가지고 그런 민족주의와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를 탐구하는 그런 활동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원간석기 시대와 관련된 역사를 고르면 답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찾아보면 뭐가 있는지. 1번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도입되었다. 이거는 고려 광종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거의 초기거든요. 그래서 틀렸어요. 거의 고려 초기예요. 이거는 원간섭기니까. 2번 이재현이 만관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충선함과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원간섭기와 연결됩니다. 정답이에요. 3번 최충이 유학을 교육하는 구제학당을 설립하였다. 이것도 고려 거의 초기에서 중기쯤이라 생각하면 좋은데 아무튼 간에 문제 제시된 시점보다는 이전이에요. 틀렸고요. 4번 망이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다. 이거는 무신정권 시기랑 관련된 건데 1176년이에요. 아무튼 간에 여기보다는 이전이라서 안 맞고요. 5번 의천이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이거 거의 한 10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초기랑 관련된 키워드라 어쨌든 이전이에요. 정답은 2번인데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연도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런 큰 시기, 초기, 중기 여기 나눠놓고 왜 굳이 이 사료를 통해서 이 시기를 제시했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풀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19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항상 생각드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 엄청 중요시했을 거예요. 이 첨성대 보고 경주 아니에요? 이랬을 거예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경주 아니에요. 이거 개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첨성대가 개경 첨성대가 있고 진짜 그 경주에 있는 첨성대가 있거든요. 이게 생김새도 달라요. 이게 어떻게 그 경주의 첨성대예요. 이게 모양만 봐도 안 맞는데 여기서 그나마 좀 중시할 수 있는 게 이 왕건능이랑 선주교예요. 이 선주교는 이방원이 그 정몽주를 피살한 그런 다리 왕건 고려왕이잖아요. 고려왕과 관련된 그런 수도 고려왕과 관련된 지역을 생각했을 때 가장 고려랑 어울리는 지역은 개경이거든요. 그래서 개경 지역과 관련된 건데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이 첨성대 때문에 다들 낚이더라고요. 좀 이런 키워드들을 주목하는 게 좋아요. 저도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다 모르거든요. 이런 거 보고 풀지. 그러면 또 선지 분석해보면 1번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에 항전하였다. 이거는 경기도에 있는 남한산성과 관련된 키워드니까 안 맞고요. 2번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덕수궁 석조전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서울이죠? 안 맞아요. 3번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고를 시도하였다. 이게 아마 충남 덕산이거든요. 역시 안 맞아요.
4번 만족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의 망을 도모하였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개경 지역에서 최충원 정권 시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천민들의 반란이거든요. 정답이에요. 5번 현존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지지심체 조절이 가능되었다. 이거는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한 거니까 안 맞아요. 결론은 4번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다른 키워드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2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그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순지가 누구예요? 저 이순지 모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낚여요. 잘 봐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이순지를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선 전기라잖아요. 조선 전기 15세기. 근데 여러분들 이 장영실은 알 거예요. 이 장영실 보면 대표적으로 세종시기 이 정도는 기억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여기 보면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이 다 세종이랑 연결된 키워드예요. 여기 잘 보면 여기 갑인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순지를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른 키워드 보고 세종시기랑 관련된 인물일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문제를 풀 수 있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1번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이거 정약용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일단 후기예요. 안 맞아요. 우리 전기 찾는 거니까. 2번 최초로 백리척 축적법을 사용하여 지도를 만들었다. 이게 정상기의 동국지도거든요. 이것도 후기예요. 결론적으로. 안 맞고요. 3번 홍역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종합하여 의서를 편찬하였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마가의 통인데 정약용이 만든 책이거든요. 역시 후기예요. 아까 정약용 후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 4번 한양을 기준으로 전체 운동을 계산한 여법서를 저술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칠정상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게 조선 전기랑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과학과 관련된 키워드로서 맞아요. 5번 체질에 따라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는 사상의학을 확립하였다. 이거 조선 후기에 이재마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어쨌든 후기예요. 이게 선지를 잘 보면은 다 후기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 이순지가 누구예요? 괜히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을 못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다른 키워드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나마 비슷한 키워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그러면 이어서 21번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다루는데 한번 살펴보죠. 일단 가의 경우에는 이 팔도의 부목군년 그리고 임기는 1800일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가의 직책은 수령이에요. 수령. 이 수령은 조선시대의 실질적인 그런 지방의 통치자로서 여러 지역에 파견됐거든요. 그리고 나의 그 직책을 살펴보면은 여기 지방 관하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했고 고려 때와는 달리 외역전도 지급받지 못하고 수장을 호장이라고 한다.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문제에 제시된 나의 직책은 향리예요. 일단 이 호장이란 키워드랑 이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고려 시대 때는 향리가 지방에서 중요한 직책이었는데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수령에 좀 보좌하는 직책으로 격화됐어요. 그러니까 수령보다 조금 더 낮은 직책으로 내려간 거죠.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그래서 선지 분석을 해보면 1번 다난이라는 명부에 등재되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결론적으로 향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뭐 출생 연월 뭐 아니면 생애 같은 거 이런 거 다룬 문서예요. 아니고요. 2번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행사하였다. 맞아요. 수령은 당시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지방의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했어요. 정답입니다. 3번 감사 도백으로도 불렸다. 이거는 관찰사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게 지방 관리랑 관련된 뭔가 여러 가지 별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외워둬야 문제는 풀 수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워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4번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이거는 노비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노비. 여기에 좀 등록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5번 작과를 통해 선발되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키워드인 게 작과라는 거는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의사 아니면 번역하는 약간 좀 외교관 관련된 인물 아니면 화가 이런 거 뽑는 그런 과목이지 이런 사람들 뽑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의 경우에는 제가 먼저 이걸 짚어드릴게요. 무갑기열. 이게 사화랑 관련된 유형이거든요. 22번이. 그래서 이 무갑기열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짚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일단 가해 사료. 왕이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뭐 쭉 읽어보니까 여기 대비는 어찌하여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여기서 윤씨란 그 폐비 윤씨를 말하는 거거든요. 연산군의 어머니인데 이때 폐비 윤씨 사건으로 어머니가 죽으니까 그때 연산군이 어머니의 복수를 갚겠다. 복수를 갚자. 갑자사화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게 1504년인데 아무튼 갑자사화랑 관련된 사료고 밑에는 여기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말들이 있는데 여기 윤원영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명종식이랑 관련된 건데 그 당시 윤임이랑 윤원영끼리 외척끼리의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끼리 싸워 우리 외척끼리 싸우자 을사사화로 관련된 사료예요. 이게 1545년인데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시점은 그 사화랑 관련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갑자사화 나왔고 을사사화 나왔으니까 기묘사화랑 관련된 나올 그런 키워드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정답에서. 그럼 살펴보면은 1번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등이 피살되었다. 이거는 1398년이거든요. 거의 태조 시기, 그러니까 이성계 시기와 관련된 1차 왕자의 난이라 틀렸고요. 2번 위운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가 제거되었다. 이게 맞아요. 이게 기묘사화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1519년이에요. 정답이에요. 3번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인조반정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1623년이거든요. 틀렸어요. 이거는 이전, 이거 이후. 4번 성산문 등이 상황의 보기를 꾀하다 처형되었다. 이거는 그 단종의 보기 운동이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제가 이건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15세기 중반에서 후반쯤이에요. 아무튼 간에 여기 나온 거는 16세기잖아요. 이거 15세기 키워드라 이전이에요. 자, 5번 이조전량 인명권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거 선조시기 키워드인데 이거 1575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 제시된 시점보다 이후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거는 그냥 무갑기열, 그러니까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 사화의 내 순서만 기억했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조선시대 교육기관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경국대전에 정원이 200명 되게 엘리트들만 뽑는 학교라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인원이 적잖아요. 그리고 여기 생원 진사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교육기관은 생원이나 진사가 합격할 수 있는 좀 그런 엘리트 교육기관이고 여기 원점 이게 독특한 키워드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문제 제시된 교육기관들의 학생들이 밥을 안 먹어요. 밥이 맛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밥을 안 먹고 맨날 라면만 끓여 먹으니까 이 아침 점심마다 밥을 하루씩 먹어야만 그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이걸 300개를 모아야만 과거 그러니까 대과에 응시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한 키워드라 외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성정, 멸롱당 이 모든 키워드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게 23번은 성균관이에요. 이번에 문제에서 좀 독특한 키워드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모두 외워두셔야 돼요. 이 원점이란 키워드도 나중에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1번 자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이거는 유양소와 관련된 키워드예요. 틀렸고요. 2번 지방의 살림 세력이 주로 설립하였다. 이거는 서원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서원 안 맞고요. 3번 전국의 부목구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이거는 향교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학교 안 맞고요. 4번 최고의 관리교육기관으로 성현의 제사도 지냈다. 이 제사가 여기서 있어요. 여기 대성전.
이 명륜당이란 거는 수업 듣는 강당이고 여기가 그 제사 지내는 곳. 정답이에요. 5번. 흥선대원군에 의해 47개소를 제외하고 철폐되었다. 이거는 서원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정답은 4번인데 이 대성전이랑 명륜단이 나오는 게 향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서 뭐 무조건 성균관이다, 무조건 향교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원점, 생원 진사, 정원이 200명이다 이런 키워드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어서 24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의 재해 기간을 물어봤는데 여기 청의 볼모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병자호란이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병자호란.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에 청나라가 그 조선이 다시 자신들한테 덤빌까봐 당시 그 왕자들을 그 볼모로 데려왔거든요. 그때 끌려간 인물이 소현세자랑 문제에 제시된 왕인, 다른 말로 복림대군인 효종이에요. 그러니까 병자호란 이후에 왕이라면 대체로 효종을 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다 접근해보자. 1번. 나선정벌에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 이거 맞아요. 이게 효종이 북벌이랑 관련된 키워드로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북벌을 통해 가지고 청나라한테 복수하고 싶어. 근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로 세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청나라한테 이렇게 군사도 빌려주고 좀 많이 밀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2번. 왕권 강화를 위해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정조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3번.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이거는 숙종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4번.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 비고가 편찬되었다. 이거는 영조와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그 동양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물들을 정리한 일종의 백과사전이에요. 5번. 전통 한의학을 뒷배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이거는 광해군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당시 허준이 만든 동양의학의 정수의 책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 전반부 마지막 해설인 25번 문제 다루겠습니다. 이거 사료가 좀 어렵거든요. 이거 아마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 좀 많이 어려운 키워드예요. 이게 뭐냐면 미리 설명할게요. 삼복의 옥이란 거예요. 이거 거의 다 경신왕국으로 이해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삼복의 옥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 여러 복창군, 복성군, 보평군 이 삼복의 그런 뭔가 얘네들이 당시에 좀 반란 일으킨다? 좀 이런 느낌인데 뭔 말이냐면 여기 남인에 붙어서 윤휴와 허목을 스승으로 삼고 허적의 서자 허견을 보고 말하기를,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이 숙종 시기에 당시 남인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왕위를 네가 뺏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왕위를 네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당시 이 남인의 인물, 그러니까 뭐 윤유라던가 그 허견 이런 인물들이, 그러니까 즉 남인의 인물들이 당시에 좀 이런 식으로 좀 반란을 모의한다. 이런 모함을 받아가지고 경신역에 옥사를 일으켰다는데 이게 바로 경신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좀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이 삼복의 옥을 계기로 결과적으로 이 경신왕국이 발생한 거예요. 1680년인데, 그러니까 이 유형은 결론적으로 환국 유형이에요. 환국. 그래서 이 키워드가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사실 이거 보고서 경신왕국 아닌가? 사실 그 정도만 이해했어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좀 일부러 풀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경신왕국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니까 기사왕국 아니면 갑술왕국이랑 관련된 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접근해보죠. 1번. 자에 대비해 복사 문제로 이송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현종시기랑 관련된 키워드라 이전이에요. 1659년부터 1674년까지예요. 2번.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서인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선조랑 관련된 키워드죠. 역시 이전이에요. 3번. 이괄의 난이 일어나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인조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1624년이라 역시 이전이에요. 4번.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전국을 독점하였다.
이것도 광해군과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역시 이전이에요. 이게 북인이 그때 독점한 이유가 임진왜란 시기에 곽재와 같은 인물들이 북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쟁 이후에 북인 출신 인물들이 많이 기용됐어요. 5번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되었다. 이게 바로 기사왕국이에요. 이게 1689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사왕국, 갑술왕국 중에 하나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게 아마 이런 사료가 개념집에선 거의 안 나오는 정말 고난도 키워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경신왕국 이런 거 아니니까 이런 거 바탕으로 최대한 낯선 사료 나오더라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대표적인 예시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것으로 42회 전반부 해설을 마치고 이어서 후반부 해설도 곧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